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국민통합회장 조동호입니다. 이제 무더운 이제 여름도 가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코로나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추가로 발생을 해서 온 세계가 아주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다들 지금 마음고생이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하여튼 건강관리에 모두들 다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관계하고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는 정말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아주 지금 현재 교착 상태 또 긴장 국면으로 지금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한미 훈련을 둘러싸고 북한 쪽에서 특히 김여정이 중단해 줄 것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한미 방위 훈련은 공격적인 게 아니라 방어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북한에서 오히려 그동안에 공격적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하던 것을 연례 행사처럼 했는데 그것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축소를 했더니 북한 쪽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욕을 하면서 아주 배신자 운운하고 미군 철수까지 요구하고 그야말로 참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우리 정부,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그렇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은 미국의 앵무새다라는 식으로 아주 그냥 치욕적인 그런 욕설을 하고 그렇게 저거를 하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서 또 대항을 해줘야 되고 또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저자세로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이 솔직한 얘기가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지금 정말 그 국가로서 정말 그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북한 사회도 이제 국제사회에 당당히 이제 정말 그 개방국가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당당히 나서줘야 됩니다. 그 폐쇄주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실 그 정통 그런 국가도 이제 아닌 그야말로 3대 세습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소위 그 백두 혈통이라고 저들이 만들어 가지고 소위 왕조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북한이 공포 정치를 하면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장성택 친고모부 또 김정남 자기 또 이복 형님 등등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말 잘 안 듣는 사람들 전부 사형시키고 또 감옥으로 보내고 인권 탄압이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북한처럼 정말 잔혹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하고 진정한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알다시피 이미 몇몇 국가만 빼놓고는 사실상 공산주의는 패배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1년 고르바초프가 개혁 정책을 쓰면서 또 개방 정책을 안 쓸 수도 없었죠.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의 상황이. 그래 결국은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동북아파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문을 내렸죠.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이제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지고 지서는 건 아니지만은 공산주의 국가가 안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간의 본능은 경쟁인데 그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나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그 대우를 받고 저거들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 막스 레닌주의 이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정했습니다. 그럼 북한도 이제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 그런데 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사실은 핵무기로 이제 체제 유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이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남한과의 말이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남쪽만 잘못해서 저것 한 것처럼 그렇게 핑계를 대고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는 북한이 심사숙고를 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남한 정부, 우리 남한 쪽에서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하고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우리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북한 동포들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0% 정도는 굶주림에 현재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렇게 굶주림에 시달리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저거 한다고 그러면 우리 남한 쪽에서는 얼마나 정말 같은 동포인데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북한에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공존하고 왕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사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무슨 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북한 동포들이 남한 동포들하고 같은 형제라는 것을 굳세게 그걸 인식을 하는 말하자면 그런 저것이 대무로 해가지고 한반도에 말하자면 발전적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한일 관계는 사실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본에 우리가 36년 동안을 식민지로 지배당하고 그런 참 수모를 당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미우나 고우나 어떻든 간에 일본과 미국과 우리는 현재 동맹관계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동맹관계를 진정으로 복원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서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8.15 축사에서 일본과의 이제 가깝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너무 추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강제징용 문제, 그 배상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다시 또 일반 법원에서 또 다른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징용 문제에 대한 배상 문제는 과거 한일 협정 때 뭐 저건 그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요구하고 손을 벌린다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 자기들이 반도체 부품을 좀 많이 생산한다 해가지고 우리 뭐 수출을 갖다 중단시키고 하는 이제 더 그 비하는 직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그것은 오히려 더 반도체 부품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 특히 독도 문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자기 땅이라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자기들 일본 그 어린이들한테 가르치고 저러던데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 또 위안부 문제는 그건 국제적으로도 지금 현재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전 수상들이 모두들 사과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급하게 그걸 사과를 않고 계속적으로 발을 빼고 그런 식으로 여기다는데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이 한국과 일본은 과거에 정말 그 가슴 아픈 정말 그런 슬픈 우리 참 대한민국으로서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이제 저거 하고 넘기고 독일처럼 이제 독일이 이 폴란드를 그때 괴롭히고 점령해서 저거 했습니다만은 폴란드 묘소에 가가지고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일본도 이제 그렇게 독일처럼 진정으로 그렇게 반성을 하고 세계 2차 대전에 전범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계 인류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런 점을 속죄를 해야죠. 여기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예를 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도 그때 그런 과거의 감정이 엄청나지만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그때 엄청나게 좋았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일 관계도 이제 진정으로 서로 사과하고 또 사죄하고 또 우리 또 한국이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한일 관계를 다시 복원을 시켜서 진정한 동맹국가로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 그리고 일본과의 한국과의 관계가 아주 참 깊은 마음으로 서로 좋은 관계로 돌아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